해시태그 파괴사, 천년의 문을 열다 왕실과 민중의 기도가 흐르는 곳. 왕의 옷이 불상 속에 있었다고? 이 한 문장만으로도 파괴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역사와 전설, 현실이 교차하는 충격의 공간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문 앞에 서야 합니다. 해시태그 803의 품속, 파괴사의 첫 인상. 대구 동구 팔공산 자락 깊숙한 골짜기. 이곳은 단지 산이 아니라 시간이 숨쉬는 장소입니다. 해발 1192m의 팔공산은 신라시대부터 오악 중 하나로 여겨졌고 국가 제사가 이루어졌던 신성한 산이었습니다. 그 품속에 자리한 파괴산은 자연과 인간, 신앙과 권력이 교차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사찰로 향하는 길은 조용합니다. 계곡의 물소리가 돌에 부딪혀 울림을 남기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마치 시간의 결을 따라 흐르는 듯합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우리는 단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해시태그 창건과 중창 신라에서 조선까지. 파괴사는 신라 애장왕 5년 804년 고승 심지왕사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중창과 개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조선 선조숙 종영조 시대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1605년 선조 38개관법사가 원통전을 중창, 1695년 숙종 21 현흥대사가 다시 고침, 1693년 숙종 19 왕실의 원당으로 인정받으며 대소인계함합이 설치. 이처럼 파괴사는 단순한 산사가 아니라 왕실의 기도처로서 기능하며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었습니다. 해시태그 대소인계함합이 겸손의 문턱. 사찰 입구에는 유독 눈에 띄는 석비가 있습니다. 대소인계함합이 1693년 조선 숙종이 왕실의 원당으로 이절을 인정하며 세운 비석입니다. 직역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말해서 내려라. 이 비석은 단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이가 겸손히 걸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권세와 지위를 떠나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이 비석 앞에 서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문을 지나려 하는가? 해시태그 사찰 이름의 의미 파괴. 파괴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나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계곡의 흐름을 잡는다는 뜻을 지닌 이 이름은 사찰 앞을 흐르는 9갈래 물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물줄기가 모여 사찰의 길을 잡는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어진 누각이 바로 진동루입니다.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눌러준다는 뜻을 지닌 이 누각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형을 다스리는 상징적 구조물입니다. 이처럼 파괴사는 단지 건물과 불상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연과 산새, 물줄기와 골짜기가 어우러진 공간이자 산자의 품속 같은 장소입니다. 해시태그 왕실과 민중의 기도처. 파괴사는 왕실의 기도처였을 뿐 아니라 민중의 신앙이 깃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숙종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당시의 고승현흥 대사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 보답으로 기영각과 함합이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전설은 단지 설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찰의 구조와 유물로 이어져 있습니다. 왕실의 기도와 민중의 염원이 한 공간에 함께 머물렀다는 사실은 파괴사를 더욱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해시태그 공간의 흐름. 사찰의 구성. 사찰의 공간은 단순히 불전이 나열된 구조가 아닙니다. 절 입구를 지나면 산새가 울고 나무 그늘 아래로 9갈래 물길이 흐르는 듯한 기운이 감돕니다. 진동루 아래에서 물살이 낮아지고 숲길을 따라 오르면 범종각, 원통전, 지장전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이 자연의 공간이 단지 배경만은 아닙니다. 전설에서처럼 물을 모아 길을 잡는다는 사찰의 이름이 자연과 공간의 조화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해시태그 첫 문을 지나며
이제 우리는 파괴사의 천문을 지나왔습니다. 신라의 창건부터 조선의 왕실 기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까지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지점입니다. 사찰의 대들보 아래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기억하였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모셨습니까? 파괴사의 물소리와 나무 그림자,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수많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울림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파괴사 원고 2부 불상 속 왕의 옷. 파괴사에 숨겨진 충격의 전설. 해시태그 불상 속에서 왕의 옷이 나왔다고요? 불상 속에서 왕의 옷이 나왔다고요? 이 한 문장은 파괴사를 단숨에 전설의 중심으로 끌어올립니다. 단지 사찰이 아니라 왕실의 기도처였고, 그 기도가 불상 속에 봉인된 시간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그 전설의 문을 엽니다. 해시태그 왕실의 원당설 숙종의 기도. 조선 숙종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당시의 고승현흥 대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보답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기영각과 하마비. 이 정각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왕실의 염원이 깃든 기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숙종은 파괴사를 왕실의 원당으로 삼았고, 그에 따라 사찰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왕이 기도한 사찰, 그 자체로 파괴사는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시태그 9갈래 물줄기 기운을 모으는 지형. 파괴사 앞을 흐르는 계곡은 9갈래로 나뉘어 흘러들어오는 물줄기로 유명합니다. 이 물줄기가 모여 사찰의 길을 잡는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어진 누각이 바로 진동루입니다. 진동루는 단지 누각이 아닙니다.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눌러준다는 뜻을 지닌 이 건축물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형을 다스리는 상징적 구조물입니다. 이처럼 파괴사는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기도가 건축과 지형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 공간입니다. 해시태그 불상 속의 기적 건칠관음 보살 좌상. 파괴사의 원통전에는 보물 제992호인 건칠관음 보살 좌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은 단지 조형미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복장 유물 조사 중 놀랍게도 조선 영조의 의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옷이 불상 속에 봉안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파괴사가 왕실과 얼마나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복장 유물은 단지 유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왕실의 기도, 국가의 안녕, 그리고 불교의 자비가 하나로 연결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복장 유물의 의미. 시간의 봉인. 불상의 복장 유물은 불상 내부에 봉안된 다양한 물품들을 말합니다. 경전, 발원문, 옷, 보석 등 당시의 신앙과 기도가 담긴 물품들이 불상의 몸체 안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파괴사의 건칠관음 보살 좌상에서 발견된 영조의 의는 단지 왕의 옷이 아니라 왕실의 기도와 발언이 담긴 시간의 봉인입니다. 이 유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도를 담아 이곳을 찾았습니까? 해시태그 원통전의 구조 불상의 자리.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정각입니다. 파괴사의 중심에 위치한 이 정각은 사찰의 기운이 모이는 핵심 공간입니다. 불상은 정면을 향해 앉아 있으며 그 아래에는 복장 유물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지 미학적 배치가 아니라 기도의 흐름과 기운의 집중을 위한 설계입니다. 원통전에 들어서면 낮은 대들보 아래 정면에 관세음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지 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불상의 조형미와 정신성. 건칠관음 보살 좌상은 조선 후기 불상의 대표적 예로 평가받습니다. 건칠 기법으로 제작된 이 불상은 가볍고 견고하며 세밀한 조형미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불상의 정신성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이며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는 존재입니다. 이 불상 앞에 서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고통을 안고 이곳에 왔는가? 해시태그 마무리 전설의 중심에서 파괴사는 단지 사찰이 아닙니다. 왕실의 기도처였고 불상 속의 왕의 옷이 봉인된 장소이며 자연과 인간, 신앙과 권력이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서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기억하였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모셨습니까? 파괴사의 불상과 복장 유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울림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파괴사 원고 3부 해시태그 803의 숨결 자연과 사찰의 조화. 해시태그 산이 숨을 쉬는 곳, 그 품속에 사찰이 있다면, 산이 숨을 쉬는 곳, 그 품속에 사찰이 있다면 어떤 기운이 흐를까? 803은 단지 산이 아닙니다. 그곳은 신라의 제사, 조선의 기도, 현대의 숨결이 함께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파괴사가 있습니다. 해시태그 803 신성한 산의 역사. 803은 해발 1192m의 명산으로 신라시대부터 5악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부악이라 불리며 국가 제사가 이루어졌던 신성한 산이었습니다. 이 산은 단지 지형적 명소가 아니라 신앙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라의 왕들은 이 산에서 제사를 올렸고 조선의 왕들은 이 산자락에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그 품속에 자리한 파괴사는 자연과 인간, 신앙과 권력이 교차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해시태그 자연의 흐름 물줄기와 숲길. 파괴사 앞을 흐르는 계곡은 9갈래로 나뉘어 흘러들어오는 물줄기로 유명합니다. 이 물줄기가 모여 사찰의 길을 잡는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어진 누각이 바로 진동루입니다. 진동루는 단지 누각이 아닙니다.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눌러준다는 뜻을 지닌 이 건축물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형을 다스리는 상징적 구조물입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새의 울음소리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시간의 결을 따라 흐르는 듯합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우리는 단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해시태그 사찰의 공간 구성 기운의 흐름. 파괴사의 공간은 단순히 불전이 나열된 구조가 아닙니다. 절 입구를 지나면 산새가 울고 나무 그늘 아래로 9갈래 물길이 흐르는 듯한 기운이 감돕니다. 진동루 아래에서 물살이 낮아지고 숲길을 따라 오르면 범종각, 원통전, 지장전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이 자연의 공간이 단지 배경만은 아닙니다. 전설에서처럼 물을 모아 길을 잡는다는 사찰의 이름이 자연과 공간의 조화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해시태그 나무와 바람 감각의 울림. 파괴사에 들어서면 우리는 시각뿐 아니라 청각과 촉각으로도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계곡물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는 감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감각적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단지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기도의 흔적입니다. 해시태그 자연과 신앙의 교차점. 파괴사는 자연 속에 있지만 그 자연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신앙의 일부입니다. 물줄기는 기운을 모으고 산새는 기도를 감싸며 바람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 신앙과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해시태그 자연의 품속에서 803의 품속에 자리한 파괴사는 단지 사찰이 아닙니다. 그곳은 자연과 신앙이 교차하는 장소이며 시간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서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운을 품고 이곳에 왔는가? 파괴사의 숲길과 계곡물,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수많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울림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파괴사 원고 4부. 해시태그 현실의 파괴사. 강도 사건과 국립공원 승격, 그리고 당신의 기도. 그 고요한 산사에서 강도 용의자가 검거되었다고요? 파괴사는 단지 전설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2023년 뉴스 속에 등장한 이 사찰은 현실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요? 해시태그 현실 속 사건 강도 검거의 현장. 2023년 8월 31일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파괴사 주차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2,030만 원. 범인은 도주 중이었고 그가 숨은 곳이 바로 파괴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범죄 뉴스가 아닙니다. 고요한 산사도 현실의 무게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찰은 단지 기도와 명상의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묻게 됩니다. 파괴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해시태그 803 국립공원 승격 문화유산의 재조명. 같은 해 2023년 803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행정적 조치가 아닙니다. 파괴사를 포함한 주변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이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립공원 승격은 파괴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입니다. 이제 파괴사는 단지 지역 사찰이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과거와 현재의 교차점. 파괴사는 신라의 창건부터 조선의 왕실 기도, 그리고 현대의 뉴스까지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지점입니다. 신라 애장왕 5년 심지왕사의 창건, 숙종의 기도와 기영각, 영조의 의가 봉안된 불상, 2023년 강도 사건과 국립공원 승격, 이 모든 시간들이 한 공간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의 발걸음이 놓여 있습니다. 해시태그 감정 몰입 마무리.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 머무르나요? 깊은 골짜기 속 9갈래가 모여 흐르는 그 물길 아래 한 절이 있습니다. 파괴사. 이름만으로도 경외감이 전해지는 그곳. 밤이면 나무 사이로 달빛이 기어들고 새벽이면 계곡의 물소리가 법당을 깨웁니다. 신라 애장왕 5년 심지왕사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올렸고 세월은 그 위에 층층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숙종이 왕실 안녕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고 영조의 옷자락이 그 복장으로 나왔다는 복장 유물은 단지 전설이 아닌 시간의 흔적입니다. 사찰의 입구 돌계단을 오르자 마주하는 것은 대소인 계암압이 크고 작은 자들이 말에서 내려 걸음을 옮기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권세와 지위를 떠나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9갈래 내를 잡아 모은 절이란 뜻. 물줄기 하나하나가 모이고 땅기운 하나하나가 머문다는 이 공간은 단지 산사의 풍경이 아니라 기가 모이고 시간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원통전에 들어서면 낮은 대들보 아래 정면에 관세음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보물 제992호 건칠관음 보살 좌상. 그 몸체 안에서 조선 영조의 의가 나왔다는 기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도를 담아 이곳을 찾았습니까?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진동루가 나옵니다.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눌러준다는 뜻의 누각. 이곳에 서서 뒤돌아보면 골짜기 물소리가 마치 숨을 고르는 듯 멎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파괴사의 공간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2023년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이곳 주차장에서 검거되었고 804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며 이 사찰은 다시금 주목받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파괴사는 전설과 현실이 교차하는 장소입니다. 사찰의 대들보 아래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기억하였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모셨습니까? 파괴사의 물소리와 나무 그림자,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수많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울림을 남기기를 바랍니다.